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가 아쉬워서일까요? 부쩍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죠. 이럴 때 시름시름 알아가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간인데요. 여러분의 간,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이 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소화기내과 서윤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근차근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간, 너는 누구냐? 이 장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큰대, 한자 큰 대자입니다. 이 큰 대자로 풀어볼 수 있는 간의 특징 어떤 걸까요? 간은 우리 신체 내에서 가장 커다란 장기고요. 성인 남성의 전체 체중의 한 50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기인 만큼 하는 일도 많을 거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장 큰 간,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학공장입니다. 이 화학공장은 무슨 뜻인가요? 간에서는 알부민이나 아니면 지혈인자 아니면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영양분들을 조절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일들을 쉬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커다란 장기인데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재생입니다. 이 재생, 우리 몸을 다시 살려내는 건가요, 간이?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만성 간염이나 아니면 급성 간염 같은 것이 있을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 수치, GOT, GPT, 요즘은 이제 AST, ALT라고 하는데 그런 간의 염증 수치들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 증가하는 거의 의미가 그 물질들이 간세포 속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손상에 의해서 간세포가 빵 터지면서 그 간세포가 내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서 피를 뽑으면 그 수치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간세포가 그만큼 많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만성적으로 간세포가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깨졌다. 아니면은 급성 간염 때문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간세포들이 깨졌다. 이러면은 간세포가 깨지면은 간이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깨진 만큼 다시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간 중에서 왼쪽 간, 오른쪽 간이 있을 때 왼쪽 간을 잘랐다 그랬을 때 왼쪽 간이 다시 생겨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 간이 그만큼을 더 커져서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 왼쪽 간, 오른쪽 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의 모양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큰 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좀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혈관이 간에 들어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그 구역을 나눠서 보통 한 8가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혈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이 나눠져 있는 것이 그럼 하는 일도 좀 다른가요? 일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 너는 누구냐? 네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장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간 질환이 있고 그게 오래되고 점점 심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제 그 간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황달 아니면 복수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해진 다음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온 그때는 이미 간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간은 내가 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 침묵의 장기인 만큼 아파도 표시는 많이 나지 않는데 요즘 일도 많고 그리고 술자리도 부쩍 많아지는 만큼 간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런 만큼 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시고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직장인 A씨의 질문입니다. 12월이 되니 쏟아지는 모임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맥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폭탄주로 마무리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폭탄주는 간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음주 습관이라는데 정말인가요? 폭탄주가 정말 이 가장 안 좋은 음주 습관인 건가요? 폭탄주라는 것 자체가 안 좋지는 않고요. 술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은 보통 그 마신 술의 종류보다는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마신 알코올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신 거나 소주를 조금 마신 거나 뭐 알코올 양이 똑같다면은 네. 그 손상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 폭탄주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긴 한데요. 먼저는 폭탄주는 상당히 많은 양의 알코올을 급하게 많이 마셔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맥주에다가 소주나 양주를 섞어서 마시는데 이런 맥주에 있는 그런 탄산들이 장에서의 알코올 흡수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탄주를 마시면 좀 이제 술이 좀 빨리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종을 마시는 것이 악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폭탄주를 드시는 경우에는 빨리 그리고 흡수도 돕게끔 술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라서 좀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연말에 좀 안전하게 덜 건강을 해치면서 술을 마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음주의 가장 좋은 습관은 금주고요. 그렇죠. 네, 안 마시는 근데 게 최선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약한 술로 조금만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이 안주를 풍부하게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 남성이 1시간 동안에 대사를 할 수 있는 알코올량을 한 10g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알코올량 10g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술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보통 마시는 한 잔이면은 그게 한 10g 정도 들어있다. 그럼 1시간 동안 맥주 한 잔만 마셔야 되는 건가요? 맥주는 이제 좀 더 큰 잔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주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을 1시간 동안 마시면은 대개는 이제 그거가 1시간 동안 대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이면 술자리가 몰려온다고요? 저는 업무가 몰려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밤새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음날이 힘들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인가요? 간이 나쁘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그 사실 간 말고도 피로를 만들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심장 기능이나 전해질의 불균형, 아니면은 뭐 빈혈 같은 것들과 관련돼서도 이 피로감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이 괜찮다고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그 전신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피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내 몸에 무리가 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대표적인 표현인 만큼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입냄새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입냄새가 날 경우에는 간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에서 좀 그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어딘가 변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네. 되게 간에서 대사가 돼야 될 물질들이 대사가 되지 못하고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사가 되지 못하고 호흡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거는 그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약간 뭐 간이 좀 나쁘더라 이런 정도에서는 이런 현상은 나오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위식도 역류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간이 보내는 신호 두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것이 간이 안 좋은데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네요. 보통은 간이 안 좋을 때 가려움증이 있는 거는 그 황달이 심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고요. 되게 그 담쥐뱀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부에 침착이 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이런 황달이 심한 상황이 될 때 감각신경에서 느끼는 가려움증에 대한 역치가 좀 낮아지면서 별거 아닌 자극에도 이제 가렵다라고 느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되게 이것도 그 심한 황달 같은 것들이 동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어깨 통증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것이 왼쪽은 아닌 거죠. 오른쪽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간에서 통증을 느끼면은 오른쪽 어깨 쪽에 부위에 통증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이걸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이제 그 피부 같은 데는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부위를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뱃속에 내부 장기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집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면은 심장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왼쪽 팔 쪽으로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와 비슷하게 그래서 간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오른쪽 어깨 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입냄새, 오른쪽 어깨 통증, 그리고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 내가 도대체 이런 증세가 왜 나타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간의 건강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간 건강, 단순히 증세가 나타났을 때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직장인 C씨의 질문 만나봅니다. 연말이라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자리에 가도 주로 안주만 먹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좋지 않겠나 자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술만 안 마시면 간 질환에 걸릴 위험은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간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은요. 비형 간염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술이나 체중 과다 같은 거랑 관련된 지방간 같은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술을 안 마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대개 체중 과다와 같은 것이 연관이 되고요. 간 속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해서 간이 점점 나빠지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질환을 지방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지방간 방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제가 그 학생 때 배울 때 그 정도로 한 20-30년 전만 해도 나빠지지 않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은 병이다. 저거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이 체중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간에 기름이 껴서 간에 지방간이 되지만 저기 그냥 그대로 있다가 술을 끊거나 체중을 빼면 없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쭉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간경변이 많이 생기고 간암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서 결국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다른 만성 간질환과 동일하게 되게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상태로 가고요. 그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은 그 간경변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간세포암 같은 이 간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확실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지방간은 지방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우선 간염, 이 지방간이 악화되면 간염이 된다고 하는데 간염은 보통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지방간 때문에도 간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지방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간에 기름만 껴 있고 간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런 지방간이 계속 있다가 거기에 무슨 인슐린 내성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만성적인 간의 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하고 있죠. 지방간 간염, 그 다음 단계는 간경변증인데요. 선생님, 간경변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간경변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세포들이 계속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깨지고 그럼 다시 한쪽에서는 재생을 하고 깨지고 재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간세포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요. 정작 일을 해야 될 세포는 줄고요. 섬유화 물질들이 들어차는데 섬유화 물질들은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 자체도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간세포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간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보통 간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악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생을 하는 충직한 장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네. 만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좀 살을 빼면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체중 관리를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경변증이 이미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치료를 해서 안정을 시켜도 그런 다른 나쁜 합병증들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빠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체중 조절이나 운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간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세포가 파괴되기 전에, 간경변증이 진행되기 전에 내 간이 재생을 할 수 있게끔 휴식기를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되실 텐데 이런 연말에 내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금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술을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반병 아래로 드시라 한 번 드실 때 이렇게 일단은 술을 드시는 양 자체를 한 번에 드시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 음주를 하셨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술을 드실 때는 충분한 영양분 섭취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질환이 있어도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별로 느끼는 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의심이 되면은 검사를 해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 그리고 절주 두 가지 쉽지는 않지만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이 연말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건강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